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와인과 건강이라는 주제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대부분 심장에 좋아요,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통념이 과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일까요? 레드와인과 건강의 관계는 1980년대 프랑스의 한 연구에서 시작되었어요.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프랑스인들이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심장질환 발병률이 낮았던 이유를 레드와인 섭취와 연관 지으면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단순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레드와인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과 탄닌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와인의 형태로 섭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알코올의 양이에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사항을 보면 알코올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잠재적 이점보다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따라서 레드와인의 건강상 이점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결국 레드와인과 건강의 관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적절한 양의 레드와인 섭취는 특정 상황에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비음주자가 건강을 위해 레드와인을 시작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음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은 단순히 특정 음식이나 음료의 섭취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레드와인의 건강상 이점. 다음은 레드와인에 포함된 주요 성분들과 그것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드와인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은 항산화 물질이에요. 특히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포도 껍질에서 추출되는 물질로 혈관 손상을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탄닌이에요. 탄닌 역시 포도 껍질에서 나오는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레드와인이 화이트와인보다 이러한 성분이 더 풍부한 이유는 포도 껍질과 함께 발효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이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적정량의 레드와인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고 혈전 형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알코올 자체도 심장 건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혈관 내벽을 이루는 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높은 LDL 수치로 인한 동맥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이점들은 모두 적정량 섭취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과다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레드와인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들. 앞서 우리는 레드와인의 건강상 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레드와인의 긍정적 효과는 누리면서도 알코올의 위험은 피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주목할 만한 대안은 포도주스예요. 특히 붉은 포도나 자주색 포도로 만든 100% 착즙 주스는 알코올이 전혀 없으면서도 레드와인과 비슷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베리류예요. 크랜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에는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블루베리의 경우 항산화 효과가 레드와인에 못지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차 종류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녹차, 우롱차, 홍차 등에는 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카페인이 걱정되신다면 루이보스 티와 같은 무카페인 차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땅콩이나 견과류도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특히 땅콩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 일상적으로 섭취하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대안식품들의 가장 큰 장점은 알코올 부작용 없이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임산부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어요. 과학적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견해. 레드와인의 장점과 대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980년대 프랑스 과학자들이 발견한 프렌치 패러독스 이후 전 세계 연구진들은 레드와인과 건강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어요. 특히 2000년대 이후 수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들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진은 10년간 추적 조사를 통해 적정량의 레드와인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약 30%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해요. 특히 간질환, 특정암, 그리고 중독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 AHA는 심장 건강을 위해 레드와인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요. 대신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한편 최근 연구들은 레드와인의 항산화 물질을 알코올 없이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에 주목하고 있어요. 포도 추출물이나 레스베라트롤 보충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건강한 음주를 위한 가이드라인. 지금까지 우리는 레드와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어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음주량과 빈도에 대한 권고사항이에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여성은 하루 한 잔, 남성은 하루 두 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한 잔은 와인 약 150ml를 의미해요. 둘째, 레드와인 선택 시 고려사항이에요. 가급적 유기농 포도로 만든 와인을 선택하시고 첨가물이나 설탕 함량이 적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아요. 셋째, 음주 시기와 방법이에요. 식사와 함께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으며 공복에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해요. 또한 충분한 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주의해야 할 대상이에요. 임산부, 특정 약물 복용자, 간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해요. 비음주자의 경우 건강을 위해 굳이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다섯째, 대체 방법이에요. 앞서 언급했던 포도주스, 베리류, 차 등을 통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러한 대안들은 알코올 섭취 없이도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에요. 오늘 내용 정리. 레드와인은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항산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과 탄닌은 심장 건강과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곧 레드와인이 건강에 좋다라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레드와인의 섭취는 개인의 건강 상태, 나이, 성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또한 그 효과를 과대 해석하거나 과신해서는 안 돼요. 더불어 우리는 레드와인의 이점을 다른 식품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포도주스, 베리류, 차 등은 알코올의 위험 없이도 비슷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어요. 결국 건강한 삶의 핵심은 특정 식품이나 음료가 아닌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있어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